감사합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남국 의원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냥 웃으면서 들었는데요. 웃었어요? 네. 네. 저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네.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수준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국회의원 수준이, 네. 민주당 국회의원 수준이 국민 수준보다 더 낮잖아요. 아마 그게 다 드러난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자 의혹 비리 많다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물어보는 사람이지 제가 대답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네, 수준은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네. 네, 알겠어요. 자, 제기된 의혹들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들 어떻게 보십니까? 정미경 아니, 최고위원께서는. 지금 최강욱 의원이요. 예. 컴퓨터 기증한 거, 예. 한땡땡이니까 그 한동훈 딸이라고 지금 주장하다가 알고 봤더니 한국 3M이었잖아요, 기부자가. 3M이라고 지금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금 여태까지 민주당이 의혹 제기했다는 게 오늘 다 드러난 거예요. 그 다음에 김남국 의원님도 좀 전에 얘기하셨지만, 보세요. 무슨 논문을 썼는데, 네. 이 한동훈 딸이. 네. 이모랑 썼다고 주장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모 교수를 이모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모 교수입니까? 이모 교수를 잘못 봐서 이모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제 네. 얘기는 뭐냐면,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지금 이 의혹 제기라는 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준비가 안 됐고 의혹을 위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지 지금 다 보여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한동훈 후보자 말이 다 맞는 걸로 우리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거라고 보여져요. 블랙 코미디도 아니고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청문회장에서 청문위원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한국 3M인지 한동훈 딸인지 이름도 지금 확인 안 하고 질문하는 그런 분들이 어디 계세요? 자,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 반독점법, 국가채무, 분쟁 이후의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을 쓴다. 이거는 조금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논문을 대필한 사람이 나왔다. 이거 유학, 입시를 위한 스펙 쌓기 아니냐. 여기까지는 지적하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죠? 아니죠.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대필인지 아닌지를 네. 끝까지 확인을 안 했잖아요. 끝까지 하는 중간에 그냥 대필이다 이렇게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 쓴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럼 끝까지 확인을 하시든가. 제가 볼 때는 대필이 아니고 약간의 코멘트를 해준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 그 다음에 조국의 딸은 그 논문지라는 게 전문가들이 쓰는 그 학술 논문지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논문은 게재했다는 건 논문이 아니고 습작 정도의 지금 한 2-3페이지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아이가 숙제 정도 하는 수준의 에세이 정도인 것 같은데 그걸 마치 무슨 전문가 수준의 그런 논문이라고 말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의원님, 전문 학술 논술집에 올리기는 했어요. 실리기는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난번에 조국 딸이 한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조국 장관 딸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릅니까? 둘을 비교하면 안 됩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핵심은 뭐냐면 네. 허위라는 거예요. 범죄 행위죠. 허위로 스펙을 쌓아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대학 들어가는 거, 대학원 들어가는 거 이용하는 거예요. 의사 되는 거, 법률가 되는 거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네. 네? 그걸 뭘 허위로 쌓았다는 것도 지금 나와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걸 어디서 이용해서 얘가 이득을 얻었다 이것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범죄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미수냐 완수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 다 똑같이 문제다. 이렇게 진중권 씨도 얘기하시던데요. 미수와 기수인데 미수와 기수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 고2짜리인데 고2짜리가 그다음에 이게 허위로 스펙이라는 걸 단정 짓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허위로 스펙을 쌓지 않았다고 지금 여태까지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딱 그거라니까요. 이모하고 같이 논문을 썼다. 알고 봤더니 이모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의혹 제기해갖고 만든 거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그 논문을 썼다, 마치 허위 스펙을 쌓아놓고 얘가 나중에 대학 갈 때 써먹을 거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1단계 허위로 스펙을 쌓은 것이 아니다, 기다라고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수다, 기수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 네.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에서 예. 그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한동훈 그 장관 후보자하고 연계시켜갖고 지금 핵심은 사실 한동훈이잖아요. 한동훈을 떨어뜨리려고 지금 다 연계시켜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는 대응책이라는 게 민주당이 그렇게 나오면 나는 네. 어쩔 수 없다. 다 그냥 갈 수밖에 없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우리 당에서 그 부분에 정호영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죠. 당내에서. 네. 일단은 정호영은 자진사퇴 형식으로 내리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민주당이 지금 연계시켜서 사실 한동훈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민주당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100점짜리 사실 대응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민주당한테 물어봤더니 한동훈하고 한덕수 연계 안 한다. 둘 다 부적격인데 무슨 연계를 하냐. 둘 다 싫다. 둘 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미 박홍근 원내대표가 속내로요. 네. 연계시키겠다고 다 실수로 말을 했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말 나와갖고 다 연계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말을 바꾼 겁니까, 그럼? 말을 바꿨죠. 네. 다른 후보자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공정과 상식의 잣대. 크게 문제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 눈높이에서 예.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실망했던 게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수호대 만들었잖아요. 조국 수호대, 조국 수호 집회. 이럴 때 다 진짜 질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정호영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조국의 그림자를 밟으면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진사퇴 하셔라 이 얘기를 당내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네.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예.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한겨레 기자들 고소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부분이요? 보십니까? 어느 부분이요? 한겨레 기자들이 네. 한겨레가 기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에 관한 기사를 썼어요. 청문회 앞두고 예. 여러 의혹을 지금 한겨레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그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겨레 그 기자분들도 네. 정말 팩트 체크를 해서 사실로 공익적인 목적을 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언론인의 그 기본적 그래야죠. 의무와 정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단순히 막 의혹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이용하기 위해서 언론을 이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다면 그 지점을 막기 위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사실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아니면 자기 방어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 후보자가. 네. 예. 그리고 대통령실 인선도 있는데요. 그 간첩 조작 사건 연루 검사인 이시원 검사가 비서관으로 임명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 간첩 사건도 바라보는 그 부분이 다 틀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 그 검사로서 그 검사는 자기의 그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 부분만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때 그 검찰청 내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잘못됐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네. 그거는 다시 논의를 해볼 부분이지 예. 지금 여기서 그거에 대해서 뭐 논쟁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민주당 고문에 인천 계양을 출마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그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는 방탄조끼를 입고 싶어서 그 당선이 그래도 쉬운 계양을로 도망간 거죠. 도망갔다. 누가 봐도. 네. 사실 상식적으로는요. 대선에 패배하고 이렇게 금방 국회의원 되겠다고 나오시는 대선 후보자 보셨습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분당 갑이 없고
그냥 계양을만 있으면 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경기도지사를 했고 성남시장을 했어요. 근데 그 보궐선거 지역이 분당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분당을 두고 계양을 갈 수 있나? 이것도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할까?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본인이 앞으로 수사받을 거니까 그 수사에 대비해서 사실은 깜빵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 배치가 모든 거를 막아주고 그럴 수 있을까요? 모든 걸 막아주진 않지만 네. 많은 걸 막아줄 수는 있죠. 그래서 글로 갔다. 예. 그렇게 인천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고문이 인천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어찌 보면 또 환영할 일이네요. 그러면 저희는 환영을 또 굳이 할 거는 없죠. 국민 네. 눈높이에서 보면은. 네. 그런데 그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